7월 8일자 라쿤 자산운용 홍진채 대표님의 3프로TV 시장 진단 내용 요약해보겠습니다.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지만 현재 경기는 안 좋습니다. 우리는 인플레이션을 걱정합니다. 유가 상승을 걱정하고 원자재가 상승을 걱정하고, 그러나 현재 가장 위험한 것은 바로 재고다. 공급은 정상화가 되고 금리가 올라서 수요는 꺾이고 재고가 많아지는 게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앞으로 기업들의 과제는 재고를 어떻게 털어낼 것인가를 풀기 위한 몸부림을 하반기에 목도하게 될 것. 결국 재고 때문에 안 그래도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더 안 좋아질 수가 있다. 재고를 이야기하기 이전에 우리의 가장 큰 걱정은 인플레이션이었으나 물가는 잡히는 것 같다의 이야기부터 시작할게요. 원래는 CPI, 즉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올해 3월에 피크를 치고 4, 5월에 피크아웃이 될 거라는 예상이었는데 오히려 더 높게 나오고 장기화되는 충격적인 상황이 왔고 현재 시장에서 최고의 악재로 여겨지고 있죠. 그러나 CPI 지수 이전에 선행지수로서 공급단을 가늠하는 PPI 지수가 이미 꺾였고, 매월 발표되는 ISM 제조업 지수의 세부 항목 ISM 제조업 물가지수 또한 꺾였다. ISM 제조업 지수 세부 지표 중 서플라이어 딜리버리 지표가 있는데, 공급자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원활히 유통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즉 물류 차질을 보여주는 지표인데 이 역시 빠지고 있다. 우리에게 고통을 줬던 공급 교란이 해소가 되고 있는 겁니다. 유가도 100달러 아래로 꺾였고 더 아래를 향하는 분위기인데, 부연 설명을 하자면 이제까지 유가가 내려오지 못한 이유는 미국의 오일 리그 개수가 늘어나지 않아서였는데, 2014년경 셰일 오일이 많이 개발되면서 유가의 상방을 늘 막는 역할을 해줬지만 ESG의 움직임 때문에 구시대의 에너지원에 대한 투자가 지양되면서 유가가 지붕을 뚫고 올라가도 당하고만 있었던 겁니다. 이제는 셰일 오일 리그가 다시 재개되었기 때문에 러시아 전쟁발 에너지 공급난, 즉 유가 상승에 대한 우려는 접어도 될 것. 유가뿐만 아니라 곡물가도 많이 빠지고 있고 구리 및 금속 가격도 빠지고 있기 때문에 고로 물가는 꺾이는 것 같다. 애초부터 하반기 전에 물가는 잡히는 것으로 예상되어 있었는데 거대한 변수가 생겼죠. 2월에 우크라 러시아 전쟁이 터지고 또한 장기화되면서 코로나빨 공급난으로 야기된 인플레이션이 한 번 더 튀었다가 이제서야 빠지는 국면으로 보면 될 듯합니다. 고로 전쟁이란 변수는 러시아가 미국의 취약점을 너무 적절하게 공략한 격으로 여겨지죠. 결국 전쟁 이전에 일어났던 인플레이션은 공급망 불안으로 야기된 것이고, 연준이 공급망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해결책이 있는 것 마냥 시간이 지나가길 기다렸을 뿐인 거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공급망 문제는 해결되었고, 즉 물가 상승이 꺾이는 그림이 바로 현재의 상황이다. 연준이 금리를 높이고 수요를 누르는 역할을 하면서 수요 공급 밸런스를 맞춘 것이고, 공급망은 코로나가 지나가고 러시아 사태도 소화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그림이고, 지금 당면한 문제는 연준이 금리를 올리면서 수요를 눌렀기 때문에 이제는 수요가 꺾이는 데서 문제가 시작된다. 증시의 사계절을 보면 첫 번째, 연준이 돈을 풀고, 두 번째, 기업 실적이 좋아지면서 자산 가격이 오르고 버블이 형성이 되면, 세 번째, 연준이 돈을 묶고, 네 번째, 기업의 실적이 안 좋아지고 자산 가격은 떨어지고, 그 다음에는 다시 돈을 풀면서 1단계로 넘어가는 패턴의 반복인데, 지금은 3단계에서 4단계로 넘어가는 그림이고, CPI는 피크아웃이 되고 수요도 연준의 의도대로 꺾이고 있기 때문에 4단계에서 일어날 문제를 주목해야 한다. 바로 재고 문제죠. ISM 재고지수 신규 주문 지수를 보면 신규에서 재고를 뺀 값이 연초에는 55에서 60이었다가 얼마 후 영수준이 되었고, 이번 달에는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7월 1일 ISM 발표에서 마이너스 6.8 정도가 나왔는데 경기가 정말 안 좋을 때의 숫자다. 자동차 신규 출하가 빨라지고 있고 차량용 반도체 수급도 정상화되고 있고, 즉 공급은 원활하게 되고 있는데 재고가 쌓이는 문제가 숫자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기업들 간의 주문 취소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고로
금리가 오르고 수요가 빠지는 국면에서 각 기업들이 재고를 처리하지 못해서 가격을 후려쳐서 재고를 밀어내던가, 혹은 가격을 치기 이전에 원재료 제공품 주문을 줄여서 주문 감소로 이어지면 밸류체인의 뒷단으로 갈수록, 즉 공급 쪽으로 갈수록 점점 주문 감소가 확대되고 어려워지는 채찍 효과가 일어날 것이다. 과연 재고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 현재 던져야 될 질문이고, 경기 침체로 이어지는 진짜 트리거가 바로 재고 문제다. 한국 기업의 1분기 재고자산 회전율을 보면, 즉 매출액이랑 재고자산 금액을 비교한 지표인데 1분기에 7.9회를 기록했고, 이는 최저 수준이다. 높으면 높을수록 회전이 잘 된다고 보면 되는 건데, 그만큼 재고가 잘 안 돌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 2020년 2분기가 지금과 비슷한 수준인데 2020년 2분기는 코로나 사태 중에 실적이 제일 안 좋을 때다. 기업들이 갖고 있는 재고가 엄청나게 많은 상황임은 분명하다. 반면 재고가 늘어나는 중이 아니고 이미 재고가 충분히 쌓여 있는 상황이라 재고자산 회전율이 낮은 지금이 바닥이라고 볼 수도 있고, 기업들이 재고자산을 길게 끌고 가지 않기 때문에 1, 2분기 안에 털어내버리면 당장 실적이 바닥을 찍고 반등이 빨라질 수도 있다. 지금 상황이 좋은 건 아니지만 세상이 망할 문제는 절대 아니고, 상반기에 많이 빠진데 연달아 얻어맞은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심각한 상황보다 시장이 훨씬 더 크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일 뿐이다. 관건은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실적 하향에 얻어맞고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는가.